먼저 비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때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 바로 그 자죠.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은 그 지자체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국장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이라고 하죠. 행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셨죠? 반면 시도지사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면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이때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비용 나오면은 국토계획법에서 비용이 나오면은 대체로 다 행장입니다. 그리고 국장과 행장은 서로 장관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지만 시도지사는 행장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도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은 그 지자체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은 80% 이하의 범위. 그리고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도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50%가 아니라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용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50% 이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3분의 1 이하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 국가 또는 지자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지역이죠. 첫 번째, 기반시설이 인근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두 번째,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세 번째,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은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우선 지원 대상 지역입니다. 4개니까 오지선다에 나오기 참 좋죠.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면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어요. 행정청인 경우에나 부담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틀렸고 이게 답이죠.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용도할 수 있다. 조문 내용 그대로예요.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그렇죠. 앞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라고 했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5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고요. 임기는 2년이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역기간, 남은 기간입니다.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총괄하고요. 위원회 의장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직무 대행하는 거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장이 지명한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국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국장이나 위원장이 소집권자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위원도 될 수 있어요. 이 전문위원은 역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랑 비슷합니다. 즉, 광역지자체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요. 기초지자체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둡니다. 또 중앙처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도 될 수 있습니다. 회의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합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예요. 위원회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그리고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서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겠죠. 제척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스스로 심의 자문에서 회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피 사유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칙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 주로 조사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기초조사, 조사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은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것은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 제거는 3, 4, 5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토지의 출입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6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줄여서 소점관, 토지의 소점관에게 일시정서를 알려야 합니다. 아셨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자는 허가받고 7일 전에 통지해야 돼요. 한편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점관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시행자가 행정청이면은 육장에게 통지만 하면 되지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통지만 하면 되지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육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동의가 없으면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3일 전까지 토지나 장애물의 소점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셨죠?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은 토지의 소점관에게 동의도 받고 3일 전까지 통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출 전이나 일모루 어두컴컴할 때 말하는 거죠. 어두컴컴할 때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하여 이런 행위들이죠. 이런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행위자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능력이 있는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특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자가 아니라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러한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2번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조건부 인가 가능하다고 했죠.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안 되죠. 이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틀렸으니까 여기 답이죠. 5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청문해야죠. 니은, 국토계획법 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할 필요가 없어요. 디귿,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마찬가지로 취소하니까 청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이 들어간 4번이 답입니다. 쉽다.